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수업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책판에 좀 뭐 좀 가득 하나 써놨는데요.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물론 공개된 문제만 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좀 신뢰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개된 문제를 분석했더니 가장 1위가 당연히 역학이더라고요. 역학이 평균 6문제나 나왔습니다. 6문제나. 그래서 역학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학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실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더라고요. 보건행정이더라고요. 물론 평균은 여기 보통 3문제, 3문제, 얘가 한 2.5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건행정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물론 전공이신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공이 아니신 분은 자, 공중보건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건행정 단어가 엄청 낯설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건행정 쪽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 합니다. 예, 이거 보고. 그런데 환경 부분이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환경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자를 좀 줄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환경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유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암기 위주로 해야 되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환경과 똑같이 나온 게 개념 부분이에요. 개념 부분 하면 오늘 이제 배우실 거,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배우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나왔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산업 쪽.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2.5문제 정도 평균, 산업이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요. 산업하면은 대부분 대상이 2개죠. 하나는 환경 쪽이고, 그러니까 산업장, 작업장의 환경 문제고 또 하나가 우리 근로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문제 하면은 대부분 직업병들이 시험 문제 좀 나올 거고요. 환경 부분 하면은 그 작업장에 유해 환경이 있어, 유해 물질이 있어. 그럼 이거를 바꿔야 돼. 그래서 뭐 대치, 뭐 환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뭐 도수율, 강도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산업은 딱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식품위생과 영양이 한때는 엄청 많이 나왔었다가 그 다음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평균 얘도 한 1.5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위생, 영양 이게 좀 우리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까탈스러운 게 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적 투자는 뭐 지금처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줄거나 이러진 않고 지금처럼만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런 순서대로 나왔어요. 학교, 모자보건, 인구, 통계, 의복, 기생충. 그래서 그 공개된 문제 중에서는 기생충이 한 2문제 정도, 10개년 중에서 2개 정도 나왔고요. 공개되지 않은 거에는 좀 나오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기생충이 너무 외울 게 많아서, 그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가 시간적 투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지금처럼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연간 학습계. 꼭 이대로 해야 되나요? 물론 본인 나름대로 뭔가 이제 노하우가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적어도 3회독은 하라는 거죠. 공중보건 3회독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회독할 때마다 똑같이 해야 되나? 나름대로 제가 좀 머리를 써봤습니다. 자, 1회독 할 때는 암기 위주여야 돼. 암기.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를 꼭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근데 그걸 외워서 그냥 암는 게 아니라 암기 노트를 만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꼭 암기 노트를 이렇게 번호로 되어 있는 걸 아예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한 장짜리요. 한 장짜리 해서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제발 이론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하세요. 기억, 니은, 디귿 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스와트 분석을 할 거야.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외웠어. 그럼 스와트 분석하면 A, B, C, D 순서대로 S, 스와트. 요게 이제 제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스와트에 대해서 다 쓰는 거예요. 물론 책 있는 거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쭉 쓰는 거죠. 쭉쭉 써서 그 다음에 이거 한 장을 스와트 분석을 만들었어. 그럼 그걸 파일에다 끼는 거죠. 그리고 또 외웠어. 그럼 또 주제 만들어서 또 끼우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장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보람 있는 것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 노트를 작성하시는데 단 기억, 니은, 디귿 순서
그러니까 주제별로 기억, 니은, 디귿 순서 또는 A, B, C 순서대로 만들어라. 요렇게 하는데 한 3개월 걸릴 겁니다. 3개월. 자, 그러면 이해독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암기 노트는 항상 여기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독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암기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줄을 자 같은 거 갖고 한 줄 한 줄 이렇게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암기한 부분은 이미 아실 거고 암기할 때 안 읽고 넘어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천천히 읽으라는 거죠. 이거 우리 정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 이래독 할 때 여러분들은 꼭 제가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진짜 문제를 막 풀고 싶어서 안달안달 하더라고요. 나 이만큼 지식이 있으니까 나 문제 이만큼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푸셔도 좋습니다. 자, 암기하고, 그 다음 암기 노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근데 무슨 문제를 푸냐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나온 책 중에는 그 뒤에 기출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된 것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우리 수험생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많이 해놨거든요. 그걸 푸시는데 근데 이게 잘 풀릴 때가 있어. 어떤 게 보면 이건 다 알겠어.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암기한 거 갖고는 턱도 없어. 이런 게 뭐야? 그럼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일단 요건 안 풀리네라고 체크를 하세요. 안 풀렸다. 하나 체크를 하시든지 빨간색으로 체크하시든지. 자, 그리고 이제 풀린 거는 정확히 보기 중에서도 보기도 다 이해가 돼. 다 풀렸어. 이런 거는 다시는 볼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뭐 폐기 처분하든지 알아서 이건 다시는 안 봐. 그래서 X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는 그냥 놔두고. 그런데 이해독을 했을 때 정독을 하면서 이때도 기출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기출문제. 물론 여기서 풀렸던 문제, X했던 문제를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안 풀렸던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그럼 우연찮게 풀릴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1회독을 했기 때문에 머리의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풀리니까 X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또 체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안 풀렸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회독을 합니다. 3회독 하면 책을 덮자. 그러니까 아쉽지만 제 책을 덮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암기 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 노트 있으면 암기 노트 아까 제가 주제를 제목을 여기다 쓰라 그랬고 암기한 내용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는데 정독을 하면서요. 아까 했었던 암기 노트에 보충 설명을 하세요. 보충 설명을 쓰세요. 색펜으로. 그래서 내가 이게 암기했던 거 말고도 다른 내용도 있었네. 이거랑 관련된 내용을 이거를 색펜으로 쓰시는 겁니다. 색펜으로 이걸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3회독 할 때는 제 책을 덮고 본인의 암기 노트 갖고 요 제목만 딱 보고 쭉 생각할 수 있게끔 이때는 뭐 글로 써도 되고 그냥 말로 쭉쭉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고 저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충 설명도 역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3회독이고 요거 2회독 하는데 3개월 3회독 하는데 3개월 그래서 총 이론만 9개월이 되는 거죠. 9개월. 자, 그리고 나머지 10월, 11월, 12월 이때는 미친 듯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때 기출문제 아까 안 풀렸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많이 풀립니다. 근데 이때도 문제가 안 풀려. 그럴 때는 이제 저한테 갖고 오시는 거죠. 제가 했던 공부 갖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다른 문제집 문제도 풀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다가 내가 또 몰랐던 것들을 발견해요. 이랬을 때 암기 노트에 또 보충 설명을 틈틈이 써주셔야 돼. 그래서 암기 노트를 할 때는 넉넉하게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그 내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추가할 때도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좀 특징이 뭐냐면 일단 썼어.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가. 분명히 내 글씨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내가 잘못 쓴 거 아니야? 근데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을 어디서 썼는지도 몰라. 이 내용을.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왜일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쓴 거를 어디서 썼는지 책을 좀 표시하시는 게 좋아. 그리고 빨간색은 무슨 책, 뭐 파란색 글씨는 무슨 책 그렇게 해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이건 빨간 글씨니까 어느 책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 책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펜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는 이 암기 노트는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는 암기 노트 갖고 가면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찾기도 편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연간 학습 계획을 하시면 되고요.
자, 대부분 저를 맨날 이렇게 만나시는 실강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물어볼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토 카페 좀 이용을 하는 거고요. 솔직히 저도 반성하고는 있습니다. 잘 답변을 못 해드려서, 근데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답변이 안 들어있으면 막 저한테 막 욕을 하시든지 답변 달아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답변 달아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간 학습 계획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방식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 강의 방식은요, 여러분 중에서는 강의를 한 번만 들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 번 들으신 분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은 그냥 듣고 싶으니까 들었겠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만 매주에 강의를 했다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자꾸 강의 듣는데 계속 책에 줄만 치고. 그래서 제일 처음 저는 강의 부분에 대해서 미리 칠판에다가 이제 주어 비슷하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책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배울 걸 쭉 써요. 쓰고 이거는 이제 미리 그러니까 공부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을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로 해주셔야 돼. 이러다 보니까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뭐야 책에 줄도 안 치고 혼자 떠들어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설명 들어가면 그 다음에 책에다 줄을 좀 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 강의 방식이 낯설어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그 책이 68쪽을 보세요. 68쪽. 자, 68쪽에 보시면 제가 이걸 좀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데 파이널 테스트 일명 가로놓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암기할 것들은 반드시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 암기할 단어들이 거기에 비어 있습니다. 괄호로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괄호 안에 답을 쓰시면 안 돼. 왜냐면 답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오늘 그러니까 하루에 3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강의할 때 끝날 때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쪽지 시험이 없는데 다음 주에 이제 쪽지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확인차 쪽지 시험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일찍 오셔서 책 보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걸 보고 쪽지 시험 답을 받으시는데 요거에 대한 정답을 자꾸 공개 안 한다고 동영상에서 뭐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정답 공개 안 합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자, 제가 3강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강 3번째 시간 제일 처음 시간에 답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항상 3강. 그러니까 처음에 1, 2, 3강 때는 문제 안 나가니까 이건 아니고요. 4, 5, 6 요때 처음 시작할 때 정답 불러드리고 그 다음 7, 8, 9 이때 또 정답 불러드리고 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 불러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그때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좀 길게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설명드렸고요. 일단 잘 쫓아오시면 끝까지 좋은 결과 나올 거라 이제 생각을 듭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우리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8쪽이고요. 맨 처음에 이제 건강과 질병,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이 나올 겁니다. 일단 건강부터 들어갈게요. 자,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것들을 외워두셔야 돼. 건강입니다. 자,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제일 처음, 누구부터 기억하시냐면, WH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자, WHO 하면은 건강의 정의를 뭐라고 봤어요? 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봤습니다.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 외워두셔야 돼. 자, 신체적인 거는 뭐 그냥 감 잡힐 것 같아. 정신적인 것도 감 잡힐 것 같아. 사회적인 안녕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녕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 회사 생활을 해. 또는 내가 학생이야. 그럼 학생으로서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을 잘해. 그럼 나는 사회적인 안녕이야. 결국 여러분들은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앉아있습니다. 물론 앉아있는데 뭐 엉덩이도 아프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도 앉아있잖아요. 예, 그런 걸 우리는 사회적으로 안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안녕 쪽이 좀 시험 문제 나왔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기억하실 분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던. 자, 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 연속선 개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연속선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은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루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중에도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갑자기 불건강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연속성 개념을 얘기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거는 동적인 개념이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동적인 개념, 연속성 개념. 그럼 요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WH죠. WHO는 뭐라 그랬어? 신체적으로 안녕해야 돼. 그럼 안녕의 반대는 불안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딱 끊었어요. 그걸 우리는 불연속성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 이분법적 개념이죠. 딱 끊었잖아요. 이분법적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정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HO하고 더는 좀 같이 비교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버나드라는 사람. 자, 버나드입니다. 자, 버나드는 제가 이렇게 했죠. 이거 별로 안 이쁘다. 이거 별로 안 이쁘다. 위아래가 균형을 받으면 예쁘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얘는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요? 네?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항상성을 제시합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었어? 그럼 내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 그래서 항상성 개념을 제시한 분이 버나드라는 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도 기억하실 분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앤더슨. 자, 앤더슨 하면은 크게 3개 기억하셔야 되는데 뭘까요? 소가 필요. 자, 소인 요인, 또 하나 가능 요인, 또 하나 필요 요인. 자, 소인 요인은 다른 말로 성향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성격,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 소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가능 요인은 가능하게 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동네에 굉장히 연회비가 되게 비싼 체육관이 있어. 나 근데 그 연회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걸 가능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연회비 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걸 우리는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 그래서 자원이 가능 요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원 말고 또 있었는데 기술도 있습니다. 기술. 자,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 그럼 나는 기술을 갖고 있구나. 결국 자원과 기술을 가능 요인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 요인은 뭐예요? 필요 요인. 이 3개 중에 가장 큰 게 필요 요인이죠. 자, 필요 요인 하면은 그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의료인들이 당신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뭘까요? 니드라고 합니다. 니드. 그리고 한국말로는 한국말? 예? 의학적 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욕구야, 요구야. 요구죠, 요구. 요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해. 나 치료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걸 원투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욕구라고 하는 거죠. 요 2개를 묶어서 필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치료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병원에 간다는 거죠. 하여튼 요겁니다. 앤더슨 하면 소가 필요.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줄 좀 쳐볼게요. 자, 책은 8쪽이고요. WHO 나옵니다. 자, 48년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슬쩍 넘어가셔도 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 완전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신체적 안녕은 이런 것들이네. 신체의 크기, 모양 뭐 등등등.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정신적 안녕. 이걸 얘기하는구나. 자, 사회적 안녕입니다. 사회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서 사회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기능을 다하는 거. 결국 내가 학생이야. 학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이거는 사회적으로 안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옆에 보이시죠? 2015년 대구에서 이게 기출이 됐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놔주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자, 98년에 영적인 안녕과 역동성의 개념을 추가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게 총회에서 인준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영적인 안녕을 하나 집어넣으려고 논의는 했어. 근데 이게 이제 인준되지 않았다는 거고 역동성의 개념도 역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WHO는 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적인 개념이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버나드 보이실 겁니다. 자, 버나드는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표현했고요. 하여튼 항상성. 그래서 제가 B 갖고 힌트를 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던입니다. 자, 던은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연속성 개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정적인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거기다 얼른 쓰세요. 동적인 개념이라고 얼른 쓰셔야 되겠지. 그치?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칠판에 써드리지 않은 윌리라는 사람.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윌리는 자,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가는 거야. 이게 윌리입니다. 아, 윌리는 잘 적응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 않고,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인연의 끈을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윌리 하면은, 잘 적응해 나가는 거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있습니다. 클락이라는 사람. 요분 나중에 역학에서 또 뵐 뿐이거든요. 일단 여기선 외워두세요. 병인, 환경, 숙주의 3원론을 제시했다. 특히 이분은 또 그림까지 그렸죠? 어떻게 그림 그렸어요? 네, 지렛대. 그래서 이렇게 그렸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환경, 그리고 이게 병원체, 그리고 이게 숙주. 예, 그래서 요거의 세 개의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클락입니다. 클락.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자, 그냥 8번에 왈스도 있습니다. 왈스. 자, 이분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왈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왈츠요, 왈츠. 우리 어디 가서 왈츠를 춰야 되는데, 춤을 춰야 되는데, 근데 저는 부끄러워요. 이러지 마시고, 주어진 특수 환경에 자기 기능을 발휘해야 돼. 그게 왈츠입니다. 그래서 왈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복 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거고, 앤더슨. 아까 조금 전에 앤더슨 칠판에 쓴 그 앤더슨이 맞습니다. 근데 그 앤더슨이 건강의 비율을 1도, 2도, 3도, 4도, 5도로도 구분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당연히 최고의 건강을 갖고 있는 건 1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거는 상태가 안 좋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1도에서 5도까지 좀 구분을 했는데, 문제는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부터가 환자야? 라는 기준을 좀 알아두세요. 어디서부터를 환자라고 보지? 라고 하는 거. 일단 5도 볼게요. 병이 있고 신체상 어떤 기능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요양하거나 안정을 취하는 사람. 이게 이제 5도. 그러니까 5도는 확실히 환자죠. 그죠? 그러면 4도 볼게요. 만성 감염증이나 기질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자, 만성 감염증을 갖고 있다는 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관절염 같은 거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결국 이거는 만성 퇴행성 질환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4도도 환자의 취급을 하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경우 당연히 환자입니다. 예, 근데 어떤 나라는 4도 같은 거는 환자가 아니야. 자기 잘 관리하면 괜찮아 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 4도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건의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3도부터는 완벽하게 아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범위에 들면서 병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3도, 1도, 2도, 3도는 우리가 그냥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요. 4도, 5도는 이제 조금 아픈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이분법적 사고지. 그렇죠? 그럼 이분법적 사고하면 어떤 마인드예요? WHO 마인드죠? 예, 근데 이분은 아니다. 1도에서 5도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누구의 의견을 따른 거예요? 던의 의견을 따른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칠판에 써드린 게 앤더슨, 요겁니다. 소인 요인. 이번에 가능 요인.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필요 요인. 그래서 앞자만 따서 소가 필요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소인 요인은 질병 발생 이전부터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라고 표현했고, 이거는 다른 말로 성향 요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상태, 이런 것들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3번에 개인의 건강, 믿음, 지식, 태도 같은 거죠. 그래서 지식이나 태도도 저는 소인 요인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 이제 가능 요인입니다. 가능 요인은 개인의 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야. 그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돈이지, 뭐, 돈. 그래서 제가 돈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뒤로 가시면 자원이에요. 자원이고, 그 다음에 이 자원에는 가족 자원도 있고, 지역사회 자원도 있어요. 이때 가족 자원은 내 자원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죠. 그거하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뭐도 있다고 했어요. 기술도 있다라고 표현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원과 기술 하면은 무조건 가능 요인 여기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그다음 필요 요인입니다. 자, 필요 요인은 거기 두 번째 줄 보이시죠?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이거는 다시 둘로 나뉘는데 환자가 느끼는 필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욕구라고 표현했고요. 원투입니다. 원투. 그 다음에 의학적인 필요는 need라고 했고 또 한국말로는 요구라고도 표현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칠판에 써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슬콕 이것도 좀 정리합시다. 자, 캐슬콕 요분도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꼭 반드시 외워야 될 것 같아서 자, 캐슬콕입니다. 자, 이분은 세 단계를 제시했죠. 말 그대로 단계입니다. 자, 맨 처음에 병이 없는 사람들이 나 이 병 그러니까 건강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어떤 행위를 합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찾으러 다닌다든가 이걸 우리 뭐라고 할까요? 예방행위라고 합니다. 예방행위. 자, 그러다가 내가 점심 때 뭔가 조금 기름진 걸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약간 소화가 안 돼.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는 소화제 아무거나 주워 먹거나 그래도 소화가 안 돼. 그럼 이제 엄마한테 부탁해서 여기를 좀 따져.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그때 소화 안 될 때 뭐 먹는다 그랬지? 그랬더니 뭐 생강을 먹었는데 그럼 생강을 한번 먹어볼까? 라고 막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안 되면 의사를 찾아가겠죠. 여기까지가 뭘까요? 아픔의 행태입니다. 아픔의 행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검사를 다 하더니 당신 안타깝게도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다음에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겠죠. 말 그대로 치료에 순응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환자 역할 행위, 환자 치료 행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환자 역할 행위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결국 아픔의 행위하고 환자 역할 행위의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예, 진단받기 전, 여기는 진단받은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행위, 아픔의 행위, 환자 역할행위, 캐슬콥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 무지무지 중요한 사람, 라논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라논드는 질병에 관련된 4가지 요인을 제시했어요. 그죠? 그 건강과 관련된 4가지 요인. 자, 4가지. 우리 순서대로 얘기할까요? 제일 처음. 생활 습관 몇 %나 차지한대요? 50%나 차지한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은요?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 네, 예, 개인적 요인,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이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보건의료 체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일 큰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큰 게 뭐지? 그 다음으로 큰 게 환경하고 유전을 같게 본 거죠.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는 제일 작다. 그래서 얘가 한 10%다. 라고 얘기하고 20, 20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퍼센트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좀 크기, 서열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나눔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념의 변화가 나와요. 개념의 변화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책 보지 말고 제가 물어볼게요. 자, 신체 개념이 있어요. 자, 몸이 아파. 신체 개념. 그 다음에 마음이 아파. 신 개념 있습니다. 그 다음이 내가 생활도 잘 못해. 그걸 뭐라고 하죠? 응? 생활 개념. 사회생활을 못해. 생활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신체 개념은 몸이 아픈 거고 이때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그래서 몸이 아픈 거는 의사들이 어떻게든 치료를 가능해.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이거는 의사들이 못하겠는데 이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봤던 시절이 심신이온론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환자를 수술을 해. 그때 당시에는 뭐 마취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게 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이고 이 사람이 해롱해롱 할 때 배를 쫙 가르는 거죠. 그래서 박수술 하는데 이 사람이 닭소리 질러. 야, 시끄러운데 술 더 먹여. 이런 거죠. 그럼 옆에서 계속 술을 먹이는 거죠. 계속 수술 다 해. 그래서 수술 다 하고, 수술 말끔하게 끝냈습니다. 자, 수술 다 끝났습니다. 딱 봤더니 환자는 이미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 아, 하나님이 데려갔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심신이온론 시대에서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야.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도 아프면 마음도 아플 수 있어. 라는 걸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심신이온. 그래서 이걸 신체, 정신, 아니야? 이거? 심신론. 뭐예요? 심신 개념.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생활 개념. 요게 이제 그거예요. 몸과 마음은 하나다. 심신 이론론이죠. 이론론. 그럼 하나가 더, 여기에 이제 몸이 있었고, 여기에 마음이 하나가 더 추가되고, 여기에 또 추가된 게 뭐예요? 응? 아까 혹시 WHO 건강의정의 기억하시나요? 뭐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러니까 여기에 사회적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생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WHO가 다 얘기한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래서 지금은 생활 개념이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체적 개념에서 심신 개념으로, 그리고 생활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여기에 최근에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뭘까요? 생활습관 개념 말고, 아니, 영적인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갔었습니다. 영적인 개념.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영적인 개념은 분명히 인준이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에서는 영적인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됐었다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체, 심신, 생활, 영적 개념. 그리고 아까 저분이 얘기한 거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생활 수단 개념이라는 것도 요새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출문제는 여기 한번 나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수단 개념은 최근에 학자들이 주장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영적인 개념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생활 개념이 끝이다. 근데 앞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WHO는 동적이야, 정적이야? 정적. 정적 개념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제 동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을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책을 좀 봅시다. 책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캐슬 콧부터 볼게요. 캐슬 아픔의 행태 얘기했고요. 아, 그 전에 디귿번부터 봐야지 좀 되겠죠? 디귿번에 보시면 예방 보건 행태. 이게 이제 예방의 행위예요. 나는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고요. 자, 드디어 아파요. 그러면 이게 아픔의 행태야. 그래서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사의 조언을 받는다던가 또는 친척들의 조언을 받는 거, 이런 것들도 아픔의 행태죠. 드디어 내가 진단을 받았어. 그럼 환자 치료 행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왕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라논드입니다. 자, 라논드 하면 생활습관 50%, 환경, 유적 20-20입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갖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 10%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자, 건강개념 편찬.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걸 슬쩍 바꿔놓고 다음 주 옳지 못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신체, 심신, 생활개념 이후에 영적 개념이 하나 추가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다. 또는 앞으로 지금 현재 학자들은 생활수단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적 개념, 동적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병리학적 개념하고 생태학적 개념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불연속, 연속.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운명론적 사고. 이거는 나는 아픈 게 그냥 타고난 거야 라고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회적 책임, 국가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적 사고에서 사회적 책임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병리하고 생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건강개념 편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야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건강 개념 모형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무슨 모형부터 시작할까요? 생리학적 개념. 자, 그 다음은요. 생태학적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사회 생태학적 개념 모형. 그 다음은요. 사회 문화적 개념. 자, 그 다음은요. 총체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5개 개념이 있는데, 자, 생리학적 개념은 뭐하고 뭐의 사이였죠? 누구와 누구 사이?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예요. 자, 또 하나 있었는데 무슨 개념이었죠? 신이원론 개념이에요.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다. 그리고 그 몸 안에 이게 마음심, 이게 몸심이거든. 이게 몸, 이 몸을 숙주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갔어. 그럼 나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병원체가 빠져나갔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죠. 이걸 우리는 생리학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사람 몸에 병이 들어간 걸 병리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리학적 하면은 몸 안에 균이 들어갔구나. 이게 병리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병리학적 개념에서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응? 생태학적. 생태학적으로 바뀐 거예요. 생태학적 들어갑니다. 자, 생태학적 하면은 하나가 더 들어가죠. 자, 숙주, 병원체, 하나 환경. 네, 이게 생태학적 개념. 그래서 환경이 더 들어간 거고, 이걸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더라 아까? 클라. 기억하시지? 병원체, 숙주. 그래서 이게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본 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특히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이 3개 중에 어떤 거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예,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사회생태학적 모형은요? 자, 일단 숙주 그대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체하고 환경을 묶어서 환경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겼는데 뭘까요? 응? 사회? 아니지. 개인 행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행태. 개인 행태가 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개인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 먹는 습관이 있어. 내가 매운 거 먹는 습관이 있어. 이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생태학적인 거는 숙주, 환경, 개인 행태.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건 뭘까요? 당연히 개인 행태를 중요시 여겼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모형에는 뭐예요? 무슨 집단이 있었는데? 무슨 집단? 그렇지. 준거 집단이 중요해요. 준거 집단이 내가 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질병이나 건강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 개념이고 내가 죽을 듯이 아파. 그래도 준거 집단이 너 아픈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나 살짝 조금 아프거든? 근데 준거 집단이 너 아픈 거 맞아? 그러면 내가 그 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준거 집단이 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 결국 내가 이제 공무원이 됐어. 그러면 내가 보건소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럼 보건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야, 너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병원에 가봐. 그럼 난 그다음부터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지무지 아픈데도 야, 그 정도는 똑같이 다 아파. 너만 아픈 거 아니야. 다 아파. 그럼 나는 환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건강 상태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는 걸 사회문화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자, 총체적 모형 하면은 숙주 그대로 내려왔나요? 네, 내려왔죠. 뭐라는 이름으로 내려왔더라? 인체생리라는 이름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체생리. 자, 환경 그대로 내려왔을 겁니다. 자, 개인 행태 뭐라고 내려왔어요? 생활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옵니다. 생활습관.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겼겠죠. 그게 뭘까요?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서비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이거 아까? 라논드랑 똑같잖아요. 결국 라논드가 얘기한 게 총체적 모형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논드하고는 조금 그 가중치를 좀 다르게 둬요. 자, 일단 가중치 여기서 1위는 뭘까요? 생활습관 1위입니다. 2위는요. 인체 생리를 2번째로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환경, 4번째는 보건의료 서비스 이렇게 본 거예요. 아까 라논드는 얘네 둘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좀 차이를 나게 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 노트에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건강, 그 건강 개념 모형풀에서 하나 아예 써갖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건강 개념 모형. 대부분 연구사 쪽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년도, 17년도. 그렇죠. 연구사 쪽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생의학적 모형하면은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했어요. 결국 그냥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이 고장난 거야. 기계가 고장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기술자의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세요. 구성 요소를 보시면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생태학입니다. 생태학 하면은 지렛대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숙주, 병원체,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 밑에 줄에 보이시나요?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적 요소다. 자,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입니다. 숙주 그대로 내려왔고, 환경 그대로 내려왔고, 여기 안에 병원체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 행태 요인. 자, 개인 행태 요인은 뭐 음주, 흡연, 뭐 이런 등의 생활 습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 행태 요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회문화적 모형이요. 여기서 보시면 준거 집단, 건강 판단의 주체는 준거 집단이에요. 결국 건강과 질병의 판단력, 척도는 상대적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 모델입니다. 구성 요소 보이시죠? 제발 퍼센트라를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체 생리, 환경, 보건의료 시스템. 순서대로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디귿번입니다.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건강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뭐예요? 연속선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동적인 개념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강이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자, 변화. 자, 조금 전에 있었던 변화. 무슨 변화에서? 맨 처음에 신체 개념에서 심신 개념으로. 이게 나중에 생활 개념으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생리학적인 걸 우리 병리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병리적인 개념에서 무슨 개념으로? 생태학적 개념으로 변화됐다. 자, 그리고 정적인 개념에서 동적인 개념으로 변화됐다. 자, 그 다음에 연속 불연속. 불연속 개념에서 연속 개념으로 변화됐다. 아시고요. 또 있나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없지? 이 정도. 아, 이것도 하나 있다. 운명론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지, 본인 책임. 무슨 책임으로 바뀌었다? 예, 국가, 사회 책임으로 바뀌었다.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 이거를 좀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을 좀 끝이 났고요. 자, 뒤로 갈게요. 12쪽에 갑시다. 12쪽. 거기에 가시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생활규칙 그리고 국민건강생활 지침, 이게 이제 비공개된 문제로 한번 기출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안 했는데, 이걸 보시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생활규칙, 뭐 여러분 보시면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그 국민건강생활지침 10가지 중에서 6번 좀 보세요. 6번. 자, 치아 건강을 유지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아가 되게 어금니예요, 어금니. 앞니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금니가 내가 부실해. 그래서 어금니를 몽땅 뺐어. 그럼 그 다음 바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치매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금니가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잖아요. 요게 뇌에 자극이 가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 머리가 나쁜가 봐. 껌을 주기적으로 씹으세요. 껌을 짝짝짝 씹으면, 특히 어금니로 딱딱딱 씹으면 이게 주기적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은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가르쳐드리면 후각도 중요합니다. 후각.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치매 환자들의 후각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 알으세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뭐 음식이 타도 난 탄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치매까지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냄새에 좀 나는 좀 민감해. 그러면 치매는 좀 아직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냄새도 수시로 좀 맡아보는 거. 그래서 약간 뭐 화장실 냄새도 좀 맡아보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약간 자극을 주는 것도. 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의 정의. 우리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는 끝이 났고요. 이제 질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병도 이것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질병의 원인 뭘로 봤어요? 제일 처음. 응? 예.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 신벌설 시대 있었습니다. 신벌설 시대. 벌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였었죠? 예? 점성설 시대. 점성설 시대. 일단 제목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기설 시대. 자, 네 번째는요. 접촉 감염설 시대. 접촉 감염설. 다섯 번째는요. 미생물학 시대. 미생물학 시대. 여섯 번째는요. 탈미생물학 시대. 자, 일단 순서대로 외워두세요.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신벌설 시대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병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잘 걸렸다. 내가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벌 받아서 그렇다고. 이게 신벌설 시대. 자, 그 다음에 점성설 시대는 점성, 하늘의 별자리죠. 하늘의 별자리하고 우리 운명하고 거의 똑같다면서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 할머니가 아프셔. 그래서 이제 점성술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되실까요? 근데 별똥불이 뚝 떨어져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럼 희한하게 돌아가십니다. 이런 걸 점성설 시대. 근데 이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저는 별자리가 뭐 천징자리예요, 처녀자리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다. 자, 장기설 하면은 우리 좀 이따가 만나볼 겁니다. 누구 만나볼까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장기설. 장기하면 뭐예요? 더러운 공기를 얘기하는 거죠. 더러운 공기가 내 몸에 들어가. 그러면 나의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럼 더러운 공기를 내보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게 장기설. 이따가 소크라테스 할 때 다시 뵐 거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뭐 하는 짓이야.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나와? 자, 그 다음에 접촉 감염설 시대입니다. 자, 접촉 감염설 시대는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어. 그럼 병이 걸리는 거죠. 이걸 접촉 감염설 시대고, 대표적인 질병이 뭘까요? 응? 성병이요, 성병. 자, 매독을 갖고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어. 그럼 나도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 그 뭐 중세기 때 보면은 그 마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녀들이 대부분 매독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그 마녀랑 성관계를 하면 다 성병에 걸리니까 그 사람이 마녀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마녀를 잡았다면서. 그래서 너 누구랑 성관계 했어? 다 불기했다면서요. 그래서 다 분 사람 모두 묶어서 화형을 시켰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게 매독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미생물학 시대는 드디어 세균이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세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근데? 응? 파스테르. 그렇죠? 그럼 코는 누군데? 응? 파스테르하고 균을 발견한 사람이 코야? 그럼 파스테르는 지금 헷갈렸죠? 자, 균 발견한 사람 누구세요? 누구야? 균 발견한 사람. 대답들을 안 한다. 너무 무섭다. 균 발견한 사람도 있고 백신을 발견한 사람 있잖아요. 자, 균 발견한 사람 누구세요? 코후. 그 다음에 백신을 발견한 사람 파스테르. 그렇죠? 둘이 비슷하다고 그냥 비슷하게 얼머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세균을 발견한 사람은 코우고 그거에 대한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 파스테르. 예. 나중에 역사할 때 또 배우실 겁니다. 하여튼 이걸 미생물학설 시대라고 하는 거고, 탈미생물학 하면 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더라.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균이 없이 어떻게 병이 생겨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다요인설 시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개 기억해 두실 거고요. 자, 봅시다. 자, 정령설 시대, 신벌설 시대. 2017년도에 기출이 됐구나. 귀신이나 악령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고통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몸속에 있는 그런 나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당, 마술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점성설 시대입니다. 이거는 성자 운행, 그러니까 별자리죠. 별자리 운행과 인체의 각 부분의 기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장기설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자, 리우먼에 보시면 오염된 공기, 이걸 장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장기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질병이 발생한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접촉 감염설 시대.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질병이 전파된다. 예를 들어서 매독이 대표적이다. 자, 5번째입니다. 미생물 병인설 시대 또는 세균학설 시대. 코우 파스테르. 코우는 균을 발견한 사람. 파스텔은 백신을 개발한 사람.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6번째 보시면 탈미생물학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를 다요인설 시대라고도 표현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질병 발생의 역사적 변천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리벨 클락. 이 사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지. 자, 리벨 클락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외우시라고, 정말 외우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외울 거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리벨 클락 하면 맨 처음 단계가 무슨 단계? 비병원성기. 자, 그 다음. 초기 병원성기. 자, 그 다음. 불현성 감염기. 그 다음. 현성 감염기. 마지막이 재활기. 있습니다. 자, 비병원성기 하면은 아까 그거 기억하시죠? 요거 한경 벌써 지금 3번째 나옵니다. 병원체, 숙주. 누가 얘기했다고요? 클락이 얘기했습니다. 요게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이게 비병원성기입니다. 자, 근데 초기 병원성기로 들어가면 누가 지금 활동을 시작했냐면 병원체가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도 여기가 낯설어. 그래서 숨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서 가만히 눈치 보고 있어. 이때가 이때예요. 그러다가 여기도 살만한데 드디어 슬슬 활동을 시작해. 이게 초기 병원성기. 근데 아직까지 누구는 몰라? 숙주인 나는 모른단 말이야. 나는 전혀 모르고 얘가 슬슬 활동을 시작하는 거. 이거를 초기 병원성기. 드디어 숙주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는 불연성 감염기. 근데 아직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때 검사실에 가면 검사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겉으로 증상은 나타나진 않았어. 하여튼 숙주가 슬슬 반응을 했던 시절이 그때가 불연성기. 자, 드디어 숙주가 엄청 많이 아파요. 이거를 현성 감염기. 그리고 나서 다 났어. 재활이라고 보는 거죠. 그치?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병원성기 어떤 예방할까요? 건강 증진. 자, 그 다음에 초기 병원성기는 예방접종.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소극적 예방이라고 하고 얘는 건강을 찾으러 다니는 거니까 적극적 예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 예방, 이건 소극적 예방. 자, 불연성기는 당연히 검사실에 가서 검사를 맡아봐야 되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조기 검진, 조기 발견 검진, 조기 치료죠. 이게 불연성. 그러면 현성은요? 현성은 악화 방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돼.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죠. 이걸 제가 정확하게 단어 외우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는 조기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조기자가 들어있는 거 좋지 않나요? 아니야. 분명히 리벨 클락은 그냥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조기가 아니에요. 조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어 갖고도 또 장난 놀았구나 하시면 되고요. 끝에는 재활이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앞에 2개를 묶어서 우리 몇 차 예방? 1차 예방.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를 묶어서 2차 예방. 그리고 얘를 3차 예방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외우셔야 돼. 특히 요 위에 있는 용어를 외우셔야 돼. 비병원성기, 초기병원성기. 요거를 좀 외우셔야 된다. 자, 줄쳐 보겠습니다. 자, 리벨 클락 해놓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 비병원성기. 자, 그 다음에 2번째, 초기병원성기, 병인 자극의 형성이에요. 여기서, 병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자, 아까 제가 병원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병원체가 있고, 또 하나를 묶어서 우린 병인이라고 해요. 뭘까요? 또 하나 누굴까? 응? 병원소. 예. 병원체하고 병원소를 묶어서 우리 그걸 병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병원소는 뭔데요, 또? 병원소는 뭐예요? 응?
그러니까 숙주 몸에 병원초가 들어갔어. 그럼 얘가 이제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주가 있고, 숙주하면 내 몸이 숙주입니다. 근데 내 몸 안에 균이 들어갔어. 그럼 내 몸에서 균이 나오죠? 그럼 나는 몽땅 묶어서 이거를 뭐라 그래? 병원소라고 하는 거야. 병원소. 그래서 병원소하고 숙주는 좀 차이가 있구나. 근데 병원소하고 병원소를 묶어서 병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구분해 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옆에 가시면 불언성, 감염기. 자, 거기 돼 있죠. 감염은 되었으나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현성은 자, 감염이 돼서 증상이 발현된 시기. 드디어 증상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지. 네, 재활기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거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그렇죠? 쇠책에 있는 오타 난 건 아시지? 눈에 보이시지? 자, 지금 진행이 무병기입니다. 무병기고 그 다음이 전병기입니다. 전병기. 거기 뭐 안전관리 예방, 그게 밑에 칸으로 내려가셔야 돼. 밑에 칸으로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무병기, 그 다음에 전병기. 뭐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또 언제 툭 튀어나올지 몰라서 전병기 하나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는 증병기, 그 다음에 진병기, 정병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 단어 많은 게 그 밑에 예비적 조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예비적 조치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쭉 써있고 마지막에 적극적 예방활동이라고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빈칸이 위에 있는 글씨가 내려와야 돼. 안전관리, 예방접종 등의 소극적 예방활동 있고,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 다음에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기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좀 정확하게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재활. 그 다음에 앞에 두 개를 묶어서 1차, 그 다음에 3, 4개, 2차, 마지막이 3차. 그 다음에 적용 범위를 보시면요. 75%, 25%, 5%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요 1, 2차,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갖고 충분히 커버가 된다. 몇 퍼센트? 75%가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해더라도 이분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한 25%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에 한 5%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구나. 그냥 중요한 건 요 순서겠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조금만 쉬셨다가 이제 공중보건학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